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밀물조입니다. 밀물조. 물수변이죠. 아침조입니다. 아침에 물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것은 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바닷가에 물이 밀려오는 것은 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밀물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편지 한자입니다. 오랜 세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일, 좌측편. 그 다음 사람인이죠. 기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깃을 이용하여 편지를 쓰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붓을 이용했죠. 깃은 붓을 붓 뭡니까? 붓글씨 할 때 붓에다가 장식용으로 깃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깃을 사용하여 깃을 부착하여 편지를 쓰기도 했다. 편지한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못담입니다. 못담. 못담자는 물수변이죠. 물수변. 그 다음 깊을 담입니다. 물이 깊으니까 저수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채소 단위가 못담입니다. 못담. 요즘처럼 저수지가 크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깊은 곳은 못이 형성되었다. 몸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식수에도 사용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드러날 창입니다. 드러날 창. 걸장이죠. 트럭 3입니다. 트럭 3은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글씨를 섬에 있어서 무늬를 넣어서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좀 더 이쁘게 쓰기 위해서 글씨체를 무늬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썼다는 얘기겠죠. 정자체가 있고 흘림체가 있으면 여기서는 흘림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날 창입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슬프할 도입니다. 마음심변이죠. 마음심변. 높을 탁입니다. 높을 탁입니다. 마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슬프할 도입니다. 슬프할 도. 마음심변 높을 탁입니다. 마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축된 말입니다. 슬프할 도입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돌알입니다. 돌알. 회전한다는 뜻이겠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장할 간입니다. 여기서는 관리하다라고 생각하면 한자가 쉽게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다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인이죠. 그 다음 말두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말을 이용해서 말두자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 아니고 곡식을 세는 단위에 한 말, 두 말 말을 그 말두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말을 이용해서 관리해 왔다는 거죠. 세금을 받을 때 수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이때 한 대, 두 대, 말두자가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관리하다, 알, 다음 돌알, 주장할 간. 다시 말해서 훈과 음이 두 개입니다. 간, 알 이렇게 되겠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이용해서 사용했다 되겠죠. 7번입니다. 흔들도자입니다.
제방변, 손수변이죠. 손수변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왼쪽에 사용되면서 글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높을탁이죠. 높을탁이 아니고, 높을탁 맞죠? 높을탁입니다. 손을 높이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흔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높이 하여 흔들다. 그래서 흔들 도자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손을 높이 해서 흔든다는 거죠. 8번. 기풀담입니다. 기풀담. 드플라죠. 드플라. 그 다음 일직조자죠. 일직조. 만일 10시이죠.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10시 정도면 24시간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런 시간이다 해서 이를 조자죠. 그래서 기풀담입니다. 기풀담. 덮을라 이를 조죠. 이런 시간부터 덮여져 왔다. 물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깊이는 상당히 깊다. 깊을 담자가 되겠죠. 깊을 담입니다. 9번입니다. 말씀음변이죠. 깊을 담입니다. 말의 내용이 깊다라고 하는 거죠. 깊으니까 속도는 느리겠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담, 느릴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깊을 담이죠. 말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내용이 오고 가고 한다니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담. 그 다음 물이 깊으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나려면은 도착하려면은 느리다는 거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느리탈담, 이야기담, 글담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창극자입니다. 창극. 오랜 세월 일이죠. 오랜 세월 일입니다. 그래서 창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창의 역할은 주로 찌르는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찌를극, 창극 되겠습니다. 11번째, 오랜 세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일은 5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한자사랑이 이 글자를 훈과음을 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십, 날일, 열십 이 글자가 종종 등장하는데 5편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훈과음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일을, 날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10년 또는 과거의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시간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일이라고 음과 음을 붙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일 많이 들어있죠. 중간중간에. 또는 일을 조로 사용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것은 2023년형으로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애쓴 설명 방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한자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끼리상입니다. 대부분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상형 문자로서 코끼리를 옆에서 본 글자이다.
이 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자상은 이 한자어를 2007년부터, 그러니까 2007년 이전부터 이 코끼리상을 현재처럼 풀이를 했죠. 안을포입니다. 코끼리상. 안을포, 가운데 중, 대지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가운데 중인데, 이 안을포와 대지시 가운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글자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생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약을 했다는 얘기죠. 가운데 중으로 이 글자를 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대지를 가운데에 안으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죠. 코끼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굳이 전제 조건을 탄다면 안대를 착용하면 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느낌으로 판단을 한다면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나 돼지나 덩치가 큰 동물이죠. 코끼리상 한자가 되겠습니다.